실화. 무언가를 잃기 위해선 먼저 찾아야 한다. 다니엘 페나크는 소설처럼이라는 책에서 독서에 관한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다. 독자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는 그 목록에는 책을 읽지 않을 권리, 건너뛰며 읽을 권리,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책이란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발명품이며 지혜의 보물창고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읽어줄 사람, 즉 독자가 없을 때 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독자는 책을 마음껏 읽을 권리가 있다. 오래전에는 신성한 책이 독자 위에 군림하던 때도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독자의 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자유로워졌다. 내 주변에서도 속독을 비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책이란 모름지기 최대한 정성껏 읽어야 한다거나 읽으면서 언제나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야 제대로 된 독서라고 말한다. 속독은 책을 가볍게 여기는 읽기 방법이라는 거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책을 너무 고귀한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좋겠다. 책을 읽는 모든 행위와 방법은 독자를 위해 존재할 때 무엇이든 정당하다. 다니엘 페나크가 말하려는 것도 이와 같다. 책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수록 책은 더 거대한 괴물이 되고 높은 벽이 될 뿐이다. 그리고 속독은 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다. 책을 읽기 위한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 교묘한 속임수나 얕은 반칙 같은 게 결코 아니다. 사람마다 책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 어떤 이는 한두 달에 한 권씩 잘 우려낸 차를 음미하듯 읽는 걸 좋아하지만 되도록 많은 책을 읽고 싶은 열망을 가진 독자도 있다. 책을 많이 읽고 싶은 것과는 별개로 많은 책을 가지고 싶은 욕구도 흥미로운 심리다. 책을 소유하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은 읽고 난 다음 곧장 책을 중고로 되팔거나 주변에 나눠주기도 한다. 반대로 책을 수집하고 쌓아두는 것에 취미가 있는 사람도 많다. 나는 헌책방에서 일하고 있기에 간혹 자기 한몸 눕기도 비좁을 정도로 방에 책을 가득 쌓아놓고 사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나도 책을 어지간히 좋아한다는 말을 듣는 편이지만 그런 사람 집에 가면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책에 억눌리는 느낌을 받는다. 엄청나게 많은 책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생각 외로 꽤 있다.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데 매번 만날 때마다 아,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집에 책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불안한 분이 있을 거다. 이제부터 그런 걱정은 접어두길 바란다. 얼마나 많은 책을 가지고 있든지 나보다 책 많은 사람은 언제나 상상 이상으로 많고 그들도 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많이 읽게 될까? 모르긴 해도 책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읽을 것 같다. 앞서 보르헤스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가 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를 이어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에서 일한 작가이자 애서가 알베르토 망겔이 대단한 장서가인 것은 안다. 나만 아는 건 아닐 테지만 말이다. 알베르토 망겔은 젊은 시절 피그말리온이라는 서점에서 일할 때 시력을 점점 잃어가던 보르헤스를 만나 4년 동안 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했다. 이를 계기로 알베르토 망겔은 보르헤스에게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다독과 장서 수집 역시 보르헤스에게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일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인 작가답게 우리나라에도 알베르토 망겔의 책이 여러 권 번역되어 나왔는데 그가 쓴 책에서 보르헤스의 이름이 자주 나오는 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서재를 떠나보내며 해서
알베르토 망겔은 프랑스에 있던 그의 개인 도서관 장소가 3만 5천여 권이라고 썼다. 100제곱미터 크기인 우리 헌책방에 진열된 책이 약 5천 권 정도다.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책까지 더해도 2만 권을 조금 넘길 뿐이다. 장사를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한 개인이 갖고 있기에는 꽤 많은 양이다. 그런데 3만 5천 권이라니. 2만 권을 가진 나도 3만 5천 권이 들어차 있는 개인 도서관의 풍경을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보르헤스가 집에 보관한 장서는 고작 수백 건 정도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집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줘버리곤 했다는 거다. 누구든지 보르헤스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그의 장서가 바벨의 도서관처럼 어마어마할 거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그는 책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알베르토 망겔은 보르헤스가 책보다는 그 책에 나온 문장을 더 가치 있게 취급했다고 기억한다.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은 책에 관한 완전히 다른 철학을 보여준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 확실히 보르헤스보다는 알베르토 망겔 쪽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수집하고 쌓아두는 걸 좋아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둘 것은 읽지도 않을 책을 무작정 쌓아두는 건 싫다. 속독에 관심이 생긴 건 바로 이런 성격 때문이다. 나는 책을 많이 사들이는 편인데 사는 속도보다 읽는 속도가 뒤처지면 은근히 화가 난다. 저 아래 단전에서부터 승부욕이 마구 치솟는 것이다. 3만 5천 권의 장서를 보관한 프랑스 서재를 정리하면서 알베르토 망겔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이 책들 대부분을 처분할 날이 왔을 때 담담하게 나 자신에게 말하고 싶다. 무언가를 잃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야 한다고. 아니, 내 경우엔 이 문장을 조금 비틀어서 책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읽어야 한다고 해야겠지만 내친 김에 서재를 떠나보내며를 속독으로 읽어본다. 이 책처럼 일관된 주제를 중심으로 엮은 책은 빨리 읽기 좋은 부류에 속한다. 이 책에 사용할 속독 방법은 삭제식 속독이다. 삭제식 속독은 책 전체의 주제가 일정하며 내용이 그 주제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책에 쓰기 좋다. 삭제식 속독은 문장을 읽을 때 모든 글자를 다 읽지 않고 핵심적인 글자만 추려내 읽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디테일을 많이 놓치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재를 떠나보내면은 책과 서재에 관한 특정한 주제로 이루어진 책이다. 당연히 본문엔 갖가지 책 제목과 그에 관한 내용, 책과 저자의 얽힌 사연 등이 주로 나온다.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중요한 단어와 문장에 집중하고 주제와 상관없는 단어는 과감하게 삭제하여 책 읽는 속도를 높이는 게 삭제식 속독의 기본 원리다. 예를 들어 이 책 84쪽의 첫 번째 문단은 셰익스피어에 관한 내용이며 이렇게 시작한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역설적인 성품을 예리하게 추적한 작가였다. 거의 모든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이런 복수의 성향이 등장한다. 오델로에서 무어인은 사악한 카시오에 대한 복수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영겁의 세월이 필요한 것처럼 말한다. 우리는 이 문장을 글자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가 없다. 우선 셰익스피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면 다음에 나오는 셰익스피어는 같은 단어이고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니 시옷 정도만 보고 그대로 지나간다. 이런 이나 추적한 작가였다. 거의 모든 역시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오델로를 읽어본 독자라면 오델로, 무어인, 카시오라는 단어 역시 거의 순식간에 스치듯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위의 문장을 삭제식 속독으로 읽으면 대략 이런 모양이 된다. 셰익스피어, 역설, 복수, 오델로, 영겁, 세월. 이렇게 간략하게 끊어진 중심 단어 위주로 읽고 나머지는 삭제하여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독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좋다. 말했듯이 셰익스피어를 알고 오델로를 읽어본 독자라면 같은 문장이라도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평소 독서량이 충분하지 못한 독자라면 삭제식 속독의 효과는 미비하며 읽다가 중간에 흐름이 툭툭 끊겨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연습해두기를 바란다. 삭제한다는 건 글자를 읽지 않고 지나간다는 게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으니 건너뛰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글자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더 많은 책을 읽고 배경 지식을 쌓아두어야 한다.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책을 읽을 때 삭제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진다. 한마디로 읽으면 읽을수록 읽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